안녕하세요. 1번 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요, 지금은 멀어진 상대방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1번 분에 대한 속마음 한번 살펴보고요. 또 그 내용에 따라서 연락운도 한번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선 가장 먼저 뽑을 카드는 지금 좀 멀어진 상대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근황 먼저 한번 살펴보고 오늘의 주제 차근차근 카드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지금 뽑은 카드는 현재 상대방의 근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재 상대방의 근황을 물어봤는데요. 이 카드의 조합을 보면 상대방은 지금 하고 싶은 게 많은 것 같긴 해요. 근데 하고 싶은 게 많으면서도 주변의 어떤 눈치나 평가 또는 상황을 핑계로 계속 약간 우물쭈물하고 있는 그런 심리 상태에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성관계의 흐름도 약간은 좀 충동적인 움직임 그런 마음은 있지만 섣부르게 어떤 실행을 옮기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 외 일상생활, 일이나 학업에서도 어떤 새로운 도전, 어떤 신선한 그런 목표를 세우곤 있지만 그 역시 어떤 본격적인 실행으로는 옮기지 못한 채 좀 머물러 있는 상황? 좀 이렇게 보여지기는 해요. 좀 카드를 한 장씩 보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상대방의 전반적인 심리 상태를 물어본 자리에 소드 8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소드 8은 보시는 것처럼 눈을 가리고 밧줄로 묶인 채 이 칼들에 둘러싸여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카드예요. 그러니까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밧줄이 누가 강제로 묶어 놓은 게 아니라 이 상대방, 이 인물 스스로가 만들어낸 그런 제약에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대방은 사실 하고 싶은 게 많고 어떤 욕구, 욕망이 지금 좀 넘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또는 이런저런 시도를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정작 실행에 옮기려면 남들이 어떻게 볼까? 누가 어떻게 생각할까? 지금 상황이 이게 맞을까? 약간 이런 식으로 주변의 시선이나 그러니까 여건을 핑계 삼아서 또는 남 탓을 하면서 환경을 문제 삼으면서 약간 망설이고 있는 상태, 좀 우유부단한 모습, 애매한 그런 마음 상태인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뭔가 하고 싶은 것들은 있는데 그거를 실제로 꺼내지 못하고 그러니까 우물쭈물하게 마음만 좀 급한 어떤 답답한 자기 검열의 시기 그런 흐름으로 보여지긴 하거든요. 제가 왜 이 상대방이 하고 싶은 게 많은데 이러고 있는 거 같냐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뒤에 이 완드기사랑 바보 카드가 연달아 나왔기 때문이에요. 카드 배열상 이 상대방이 현재 이성관계의 흐름을 물어본 자리에 이 완드기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완드기사 자체는 앞뒤 재지 않고 열정적으로 그러니까 좀 저돌적으로 행동하고 움직이는 카드예요. 다만 이 완드기사가 이 소드팔의 전반적인 심리 상태 아래에 있다 보니까 상대방 마음속에는 완드 기사처럼 이성관계적인 흐름을 생각했을 때 확 타오르는 충동과 열정이 분명히 있지만 그거를 실제로 겉으로 드러내고 행동에 옮기는 건 또 다른 문제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성관계적인 측면에서는 마음은 완드 기사처럼 좀 뜨겁게 열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소드팔의 이 우물쭈물함 때문에 그 충동을 실제 행동으로까지 옮길지 말지 계속 저울질하고 있는 상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억누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뭔가 시원하게 밀어붙이는 것도 아닌 그러니까 마음속에서는 완드 기사처럼 뭔가 좀 불타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좀 급한 부분이 있지만 겉으로는 소드8처럼 좀 주저하는 약간 그런 이중적인 흐름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을 수도 있겠다. 다만 지금 이 충동적인 완드기사의 에너지가 정확히 누구를 향한 건지는 이걸로는 아직 단정하기는 좀 이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1번 분을 향한 감정이었던 제 점할 수도 있고 또는 다른 이성을 향한 충동일 수도 있잖아요. 멀어진 상대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완드기사는 이 부분은 다음 순서에 우리 1번 분을 향한 상대방의 속마음을 좀 뽑아보면서 조금 더 명확하게 연결을 시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상대방의 이성관계를 제외한 일상 있잖아요. 일이나 학업이나 자 이런 부분은 지금 바보 카드가 나왔어요. 이 바보 카드는 계산 없이 좀 새로운 걸 시작하는 어떤 순수한 도전과 새 출발의 카드긴 해요. 근데 이 또한 전반적인 심리 상태는 소드팔 아래에 있다. 그래서 상대방의 마음속에는 이 바보 카드가 상징하는 것처럼 이런저런 새롭고 다소 좀 무모하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목표나 계획들이 분명히 그려져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새로운 일을 좀 버려보고 싶다든지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향으로 뭔가를 시도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이 이성관계 흐름에서 나온 완드 기사처럼 마음속에서만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을 뿐이지 이 소드팔의 전반적인 심리 상태, 이 우물쭈물함 때문에 실제로 어떤 현실적으로 밀어붙이지는 못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머릿속으로는 이미 그림을 그려봤거나 계획까지는 세워봤을 수 있지만 정작 그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해야 될지에 대한 방법은 아직 찾지 못했거나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거나 또는 소드팔과 조금 더 연결해보면 주변에 그런 자신의 어떤 목표, 생각을 드러내기가 망설여져서 생각 단계에만 머물러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완드 기사의 충동과 바보의 어떤 도전 욕구 둘 다 이 소드팔이라는 애매모호함, 우유부단한 안에 갇혀가지고 마음속에서만 좀 꿈틀거리고 있는 상태처럼 보여지긴 하거든요.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이 상대방의 우리 1번 분을 향한 속마음을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자, 상대방은 지금 우리 1번 분을 생각할 때 어떤 마음인지 상대방이 우리 1번 분을 향한 속마음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상대방의 속마음을 한번 물어봤는데요. 이 카드의 잡을 봤을 때 앞서 이성관계 흐름에서 이 완드 기사로 나왔던 그 충동적인 에너지 있잖아요. 저는 그게 우리 1번 분을 향한 마음이 맞는 것 같긴 하거든요. 다만 상대방은 지금 그 마음이 있으면서도 자기가 유리하다고 느끼는 입장이나 입지를 좀 먼저 내려놓고 싶진 않은 것 같아요. 좀 방어적인 마음이 보이고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우리 1번 분에게 느끼고 있는 뭐 억울함, 서운함 또는 뭔가를 좀 해명하고 싶은 마음도 함께 섞여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좀 카드를 한 장씩 보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자면 가장 첫 장에 완드 7이 나왔거든요. 이 완드 7은 여러 방향에서 오는 압박을 혼자 막아내면서 자기 자리, 어떤 자기 입지, 자기의 유리한 것을 좀 지키려는 카드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제가 봤을 때 상대방이 지금 두 분의 관계에서 자기한테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이나 입지를 먼저 내려놓고 싶지 않은 그런 방어 기제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1번 분을 향한 이 완드 기사적인 충동과 끌림, 욕구, 욕망 이런 것들은 분명히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존심을 굽히거나 먼저 좀 지고 들어가는 모습, 손해보는 모습을 보이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 소드팔의 어떤 그 우물쭈물함 또는 그 우유부단함과 좀 이어서 보자면 이 방어적인 태도 뒤에는 우리 1번 분에게 느끼는 어떤 좀 뭐 억울함, 서운함 제가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여러 가지 이제 감정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좀 1번 분에게 해명하고 싶은 그런 욕구도 여기서 보여진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몰렸는지, 그러니까 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은 있어. 약간 이런 마음이 섞여가지고 먼저 숙이고 들어가기보다는 자기의 입장을 좀 지키려는 좀 그런 마음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전차 카드가 나왔어요. 이 전차는 상반된 힘을 좀 자기 의지로 통제하면서 확실하게 앞으로 치고 나가려는 에너지를 갖고 있긴 해요. 그러니까 완드 7의 이 어떤 그 에너지를 봤을 때 자기의 주장이나 어떤 입지를 지키려고 하는 이 마음이 이 전차와 함께 나오면서 조금 더 능동적인 의지로 보여지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은 그 서운함, 억울함, 어떤 자기가 좀 해명하고 싶은 부분 그런 것들을 방어적인 태도로만 그냥 안고 있기보다는 이 상황을 좀 자기 방식대로 정리하고 이끌어 가고 싶은 생각도 있어 보여요. 다만 이 전차는 그러니까 이성과 감정, 그러니까 여러 갈등하는 요소들을 억지로라도 하나로 모아서 통제하는 그런 에너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은 지금 이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 욕구와 이 소드팔에서 봤던 망설임 사이에서 계속해서 어떤 스스로를 좀 다잡고 있는 상태? 전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이 은둔자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은둔자는 이 은둔자 자체는 좀 주변과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혼자 내면을 들여다보는 카드긴 해요. 근데 좀 현장에서 직관적으로 표현하면 이제 뭐 잠수 카드다, 어떤 물리적으로 연락을 이제 끊거나 차단하는 카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러니까 완드 7로 어떤 자기의 입장을 지키고 싶고 전차로 그 마음을 이끌어 가려고 애쓰면서도 결국에 이 상대방은 이 모든 감정과 서운함과 억울함과 해명하고 싶은 마음 그거를 우리 1번 분에게 직접적으로 표현하기보다는 이 은둔자처럼 혼자 조용히 정리해야겠다. 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소드팔의 이제 전반적인 심리 상태가 여기에 이제 이어지면서 마음도 분명히 있고
말씀드린 대로 내가 뭔가 1번 분에게 어필하고 해명하고 싶은 부분도 있지만 그거를 밖으로 꺼내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필요한 상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는 그런 마음은 들끓고 있지만 내가 그냥 정리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영상을 보시는 시점으로부터 3개월 안에 이 상대방이 1번 분에게 연락을 해올 가능성이 있는지 연락운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마음은 이런데 상대방이 3개월 안에 우리 1번 분에게 연락을 해올 가능성이 있을까? 카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카드의 조합으로 봤을 때 영상을 보시는 시점으로부터 1, 2, 3개월 차, 이 완드 5의 시기에 상대방으로부터 연락이 올 가능성이 전 가장 높아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좀 현실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이 연락이 뭔가 편안하고 여유로운 그런 목적이나 방식이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동안 눌러왔던 억울함이나 그 답답함이 한계에 다다르면서 뭔가 좀 갑자기 터져나오는 그런 형태로 다가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해요. 그러니까 이 완드 5는 여러 힘이나 생각이 부딪히면서 뭔가 정리되지 않는 어떤 혼란과 긴장 상태, 갈등을 의미하긴 해요. 그러니까 2개월 차이는 완드 4가 나왔기 때문에 뭔가 그냥 지금 상황을 좀 유지하는 그런 흐름에서 이 완드 5의 시기에 상대방이 좀 흔들리기 시작을 하는데, 이 연락은 편안하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유로운 방식으로 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일단 완드 5의 에너지로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상대방의 속마음과 연결해보면 앞에서 이 완드 7에서 봤던 억울함과 지키고 싶었던 입장, 그리고 소드 8에서부터 이어진 어떤 답답함과 해명하고 싶은 욕구가 이 3개월 차 완드 5의 시기에 어떤 한계에 다다르면서 연락이 터져 나오지 않을까, 이 동굴에서 나오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아주 큰 틀에서 봤을 때 어떤 그리움이나 순수한 감정으로 다가오는 연락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나도 할 말이 있다, 그러니까 내 입장도 알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식의 다소 좀 급하거나 그런 감정에 실린 연락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 상대방 딴에는 나름의 어떤 갈등을 해소하고자 하는, 해명하고자 하는 그런 연락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좀 이렇게 이 은둔자 카드가 나올 정도로 눌러왔던 것들이 이 완드 5의 시기에 부딪히면서 이 상대방 내면에서도 부딪히면서 결국에 밖으로 터져나오는 형태로, 그러니까 연락 자체가 편안한 안부 인사보다는 이 뭔가 해소하고 싶은 감정이 담긴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겠다. 그렇게 보여지긴 하거든요. 그리고 1개월 차에는 지금 펜타클 6가 나왔어요. 이 펜타클 6는 어떤 주고받음의 균형에 관한 카드인데, 그러니까 그 균형이 맞지 않을 때 한쪽이 더 주거나 덜 받는 상태를 의미하는 카드긴 해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 연락운은 조금 낮아 보인다. 완드 7에서 봤던 것처럼 상대방은 이 시기까지는 자기 입장이나 억울함 이런 것들을 먼저 내려놓지 못하고 이 불균형한 감정 때문에 계속 이제 저울질만 하고 선뜻 먼저 연락을 할 그런 에너지, 거기까지는 이르지 못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2개월 차에는 이 완드 4가 나왔는데요. 이 완드 4 자체는 안정과 현상 유지를 의미하는 카드예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 상대방이 지금의 이 좀 연락이 없는 상태 또는 두 분의 상태를 딱히 뭐 불편해하거나 어떤 감정의 동요가 생기기보다는 오히려 이대로도 괜찮다라고 느끼면서 좀 안정적으로 느낄 가능성이 높아요. 또는 아직까지는 뭔가를 바꾸고 싶지 않다, 내가 나서서. 그러니까 은둔자로 혼자 정리하는 그런 감정이 이 시기에 완드사에 특별한 감정 없이,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좀 동요 없이 잠잠하게 유지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완드사의 시기에도 상대방이 1번 분에게 먼저 연락을 해올 가능성이 좀 낮아 보여요. 그러니까 오히려 1개월 차보다 2개월 차가 더 낮아 보이긴 하거든요. 확률로 봤을 때는. 다만 말씀드린 대로 이 완드 사이에 이 기간이 지나면 완드 5로 이어지면서 어떤 흔들림으로 이어지는 걸 보면 이 2개월 차의 좀 뭐 잠잠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평온함은 이 완드 5 직전에 갈등 또는 어떤 연락 직전에 어떤 고요한 시기, 좀 잠잠한 시기로 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나는 뭐 3개월까지 기다리고 싶지도 않고, 그다음에 연락을 해온다라는 것도 어떤 자기 입장에 대한 해명, 해소, 약간 요런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또 이 카드와 연결해보면 또 변명의 어떤 그런 남 탓의 그런 또 키워드도 갖고 있거든요. 맥락으로 봤을 때 상대방은 약간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두 분의 상황이 그럴 수 있고, 이 상대방의 성향이 그럴 수 있고. 그래서 나는 지금 좀 연락을 해보고 싶다. 그럼 선연락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게 궁금하신 분들도 많이 보러 오시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1번 분이 지금 선연락을 상대방에게 해봤을 때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카드 한번 볼게요. 우리 1번 분이 지금 먼저 연락을 하시면 어떨까 물어봤을 때 이 컵10이 나왔는데요. 이 전체적인 카드의 맥락을 고려해서 이 카드를 해석을 했을 때 저는 지금 선연락은 추천을 드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 1번 분이 연락을 하셨을 때 상대방이 우리 1번 분의 어떤 의외 또는 오랜만에 연락에 기분 좋게 응하고, 그러니까 생각보다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고, 대화도 겉으로는 좀 화기애애하게 흘러갈 가능성은 높아 보여요. 근데 이제 어떤 부분 때문에 제가 추천을 드리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 컵10의 이 행복이 어떤 이 상대방의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온 게 아니라 일종의 어떤 의무적이고 형식적인 감정 반응에 가까울 것 같거든요. 또 거기에 따라서 1번 분이 또 어떤 행복회로를 그리시면서 오해를 할 그런 가능성도 있고, 왜냐하면 지금 우리 1번 분이 먼저 선연락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앞에서 상대방이 현재 속마음을 봤을 때 상대방은 완드 7에서 봤던 것처럼 자기 입장을 지금은 지키고 싶고, 자기 어떤 그런 어떤 그 부분을 좀 고수하고 싶고, 우리 1번 분이 먼저 이 상황에서 이 컵10처럼 다정하게 다가가면, 또는 먼저 연락을 하시면 그 앞에서 굳이 우리 1번 분에게 나를 세우거나 불편한 티를 내기보다는 이 자기의 어떤 본심을 숨기고, 은둔자까지 나왔기 때문에 더더욱 숨기고, 오히려 그 반대급부로 이 컵10처럼 더 좀 과하게 좀 긍정적으로 웃으면서 밝게 받아주는 그런 가면을 쓰고 반응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순간에 연락을 했을 때의 어떤 그 티키타카나 대화나 연락적인 측면은 컵10처럼 즐겁고 편안하게 흘러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이 상대방의 어떤 마음과 괴리감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게 상대방이 진짜 마음의 응어리를 풀고 다가온 게 아니라 소드 8과 이 완드 5로 이어지는 그 억울함, 답답한 갈등 요소, 이런 것들을 감추기 위한 어떤 표면적인 반응에 가깝지 않을까. 그래서 정작 상대방 안에 남아있는 진짜 감정, 그러니까 해명하고 싶었던 것들이나 억울함은 이 어떤 컵10의 다정한 대화 뒤에 그대로 숨겨진 채 남아있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완벽하고 행복해 보이는 순간이 만들어질 수 있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채 어떤 일시적인 훈풍에 그칠 수 있다. 전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되면 나중에 이 완드 5의 이 상대방이 자신의 어떤 본심, 두 분의 어떤 그 관계에 조금 한 번쯤은 해소해야 될 그런 갈등 요소가 터질 때 이 반가웠던 컵10의 순간과의 그 괴리감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 1번 분이 더 크게 실망하게 되실까봐 제가 너무 보수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나요? 좀 이렇게 보여지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먼저 다가가서 얻는 어떤 반가움이나 그 감정의 순간적인 해소는 진짜 어떤 관계의 회복이 아니라 잠깐 그 순간의 어떤 눈속임, 또는 오히려 이 상대방이 1번 분과 이 갈등을 해소하고자 하는 욕구를 더 뒤로 미루게 되지 않을까. 약간 저는 이런 생각이 이제 들기는 해요. 그래도 워낙 상황이 다양한 분들이 많이 보러 오시고요. 이 상대방과 다시 잘 되고 싶으신 분들, 좀 미련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보러 오시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조언 카드는 두 분의 관계 회복을 위한 조언 카드 한번 뽑아보고 내용 정리하도록 할게요. 지금 두 분의 관계를 위한 조언 카드를 물어봤는데 이 소드 7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소드 7은 정면으로 부딪히지 않고요. 조용히 자기한테 유리한 걸 챙기면서 좀 전략적으로 움직이는 카드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1번 분한테 필요한 거는 이 컵10처럼 먼저 다가가서 얻는 그런 일시적인 그런 반가움이 아니라 평소에는 조용히 준비하고 이 상대방에게 연락이 왔을 때 좀 그 전략적으로 영리하게 그 순간을 다루는 이 소드 7의 에너지가 아닌가, 전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평소에는 이 소드 7잡게
지금 우리 1번 분의 현재 상황이나 감정을 이 상대방한테 다 드러내지 않는 것이 재회에는 좀 유리할 것 같아요. 어떤 서운함이나 그리움이나 어떤 힘들었던 그런 감정, 이런 것들을 굳이 뭐 SNS나 주변을 통해서 다 보여줄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 1번 분의 일상에서 잘 지내고 있는 모습, 좋은 순간들, 그러니까 밝은 에너지 같은 긍정적인 요소들만 자연스럽게 상대방에게 부각시키는 게 유리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은근히 우리 1번 분의 근황을 좀 궁금하게 만드는 거죠. 때로는 1번 분 주변에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그런 모습을 슬쩍 보여주는 것도 뭐 나쁠 건 없다, 우리 1번 분들은. 그러니까 이게 막 의도적으로 질투를 막 자극하려는 그런 목적이라기보다는 이 완드 7에서 상대방이 지키려고 했던 또는 지키려고 하고 있는 그 자기 입장과 자존심을 좀 한번 흔들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혹시 내가 너무 안일하게 있는 거 아닌가? 이러다 정말 1번이라는 사람을 영영 놓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자극을 좀 스스로 느끼게 만드는 좀 그런 뭐 전략이라면 전략이고, 그러니까 우리 1번 분이 아쉬운 티를 내시기보다는 오히려 여유롭고 매력적으로 지내는 모습을 이렇게 은근히 노출하시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 완드 5의 어떤 갈등과 답답함이 더 빨리 더 강하게 밀려오면서 연락의 시기도 좀 앞당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 상대방으로부터 이제 연락이 왔다, 그렇다면 완드 5의 연락은 다소 이제 감정이 실리고 좀 급한 방식으로 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우리 1번 분은 상대방이 쏟아내는 막 그 억울함이나 해명을 일단은 끝까지 좀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 약간 이런 식으로 끊으시기보다는, 그러니까 중간에 반박하시거나 우리 1번 분의 입장부터 방어하려고 드시기보다는, 이건 이제 재회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한 조언입니다. 그러니까 완드 7에서 봤던 이 상대방의 그 방어적인 마음이 충분히 풀릴 수 있게 좀 자리를 내주세요. 그러니까 그런 다음에 우리 1번 분도 그동안 뭐 서운했던 부분이나 뭐 힘들었던 감정들 있으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한꺼번에 막 이렇게 우다다다 이제 쏟아내지 마시고 딱 필요한 만큼만 좀 담담하게 전달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 소드 7답게 우리 1번 분의 그 패를 다 보여주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도 그때 뭐 힘들었지, 약간 요런 정도로 짧게 짚고 넘어가되, 어떤 원망이나 막 서운함 있죠, 또는 반박, 이런 것들을 길게 이제 늘어놓지 않으시는 것이 재회에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게 두고 우리 1번 분은 감정을 좀 절제하시면서 담백하게 반응하시면 상대방은 오히려 우리 1번 분한테 안정감을 느끼고 이 대화를 재회 쪽으로 더 편하게 이어가고 싶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러니까 감정 대 감정으로 부딪히지 않고, 그러니까 이 소드7이 그 상징하는 좀 전략적인 방식으로 대응을 하는 거, 좀 그렇게 준비하고 연락이 왔을 때 우리 1번 분의 패를 다 보여주지 않으면서 좀 한 수 위에서 이 대화를 이끄는 태도가 지금 상황에서 이 상대방과 어떤 재회 가능성을 좀 가장 높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전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1번 분이 한번 상황에 맞는 부분만 참고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자, 그러면 1번 분들 영상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으셨길 바라고, 이 영상 시청이 도움이 되셨다면 복채는 구독과 좋아요로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도 남겨주시면 정말 너무 감사하고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좋은 주제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번 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금은 멀어진 상대방의 근황과 우리 2번 분에 대한 현재 속마음을 한번 카드에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가장 먼저 뽑을 카드는, 그러니까 멀어진 상대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자, 전반적인 근황 한번 살펴보고 오늘의 주제 차근차근 카드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지금 뽑은 카드는 현재 상대방의 근황,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대방이 현재 심리 상태를 물어봤는데요. 이 카드의 답을 봤을 때 상대방은 지금 전체적으로 뭔가 꽉 움켜쥔 채 좀 놓지 못하는 방어적인 심리 상태에 있고요. 이 태도가 이성관계에서는 서툴고 약간 소극적인 접근으로, 그리고 일상생활에서는 어떤 선택의 갈림길 앞에서 좀 망설이는 그런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우선은 이 상대방이 전반적인 현재 심리 상태를 물어본 자리에 이 펜타클 4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펜타클 4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꽉 끌어안고 좀 놓지 않으려는 방어적이고 경직된 카드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은 지금 전반적으로 뭔가를 잃을까봐 두려워서 좀 꽉 움켜쥐고 있는 그런 심리 상태에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뭐 관계일 수도 있고요. 익숙한 환경일 수도 있고요. 혹은 자기 자신의 감정 상태일 수도 있는데 어느 쪽이든 새로운 거를 받아들이거나 변화를 시도하기보다는 좀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를 지키는데 더 뭐 초조하고 좀 급급한 상태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방어적이고 어떤 폐쇄적인 태도가 이 뒤에 나오는 이성관계, 일상 전반에 걸쳐서 이제 똑같이 깔려 있다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성관계의 흐름에는 이 완드 페이지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완드 페이지는 아직 미숙하고 서툴게, 그러니까 즉흥적으로 새로운 거를 시도해보는 카드예요. 근데 지금 전반적인 심리 상태가 펜타클 사이에 있기 때문에 상대방은 이성관계에서 새로운 사람이나 감정에 대한 호기심이 완전히 없는 건 아니지만 그걸 좀 적극적으로 밀어붙이기보다는 꽤 조심스럽고 서투르게 접근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해요. 그러니까 펜타클 4처럼 뭔가를 잃을까봐 좀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어도 확신 있게 다가가지 못하고 어설프게 간보는 정도에 머물러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완드 페이지가 나왔다라는 것은 이성관계 흐름에 있어서 어떤 시도를 하고는 있지만 또는 시도를 하고자 하는 욕구는 있지만 그 시도가 미숙하고 소극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건데요. 이 완드 페이지의 그 흐름이 우리 이번 분에 대한 걸 수도 있고 또 멀어진 상대방이다 보니까 다른 어떤 이성을 향한 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우리 이번 분에 대한 속마음을 뽑아보면서 조금 더 연계를 시켜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상대방의 일상생활, 그러니까 학업이나 일이나 이런 부분은 러버스 카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러버스 카드는 어떤 중요한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다. 좀 이러한 메시지를 주는데요. 그러니까 이 펜타클 4의 어떤 심리 상태와 맞물려 봤을 때 상대방은 지금 학업이나 일이나 여러 가지 일상생활적인 부분에서 어떤 선택지 사이에서 갈등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근데 이 펜타클 4의 어떤 방어적인 태도 때문에 또는 그런 어떤 심리 상태 때문에 이 선택을 과감하게 밀어붙이기보다는 계속 망설이면서 결정을 미루고 있는 상태가 아닐까. 새로운 길로 가는 것도 그렇다고 지금 자리를 완전히 지키는 것도 아닌 약간의 어떤 갈림길 위에서 어느 쪽도 확실하게 선택을 하지 못한 채 머뭇거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펜타클 사이 방어 심리, 이 완드 페이지였던 소극적인 관심, 이 러버스였던 갈림길에서의 어떤 선택에 있어서의 망설임까지 상대방은 지금 삶의 여러 영역에서 뭔가 좀 전반적으로 좀 내가 가진 것을 잃을까봐 조심스럽게 그런 것들을 내려놓지 못하고 또 나아가고 싶은 마음은 있고, 그러니까 뭔가 그래도 결국에는 현재는 제자리에 좀 머물러 있는 상태? 전 이렇게 보여지긴 하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상대방이 지금 이번 분을 생각했을 때 어떤 마음인지 상대방이 이번 분을 향한 속마음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상대방 지금 이번 분을 생각했을 때 어떤 마음인지 카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카드의 접으로 봤을 때 앞에서 이성관계의 흐름에서 나왔던 이 완드 페이지 있잖아요. 그 완드 페이지의 서툰 관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우리 이번 분을 향한 마음이 좀 맞아 보이긴 해요. 그러니까 상대방은 지금 지쳐서 방어적으로 좀 움츠러들어 있으면서도 동시에 마음속에서는 우리 이번 분의 어떤 재회를 향한 욕구가 저는 좀 있어 보이긴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신중하고 어떤 현실적인 태도로 그 마음에 좀 다가가고 싶어하는 상태인 것 같긴 하거든요. 좀 카드를 한 장씩 보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자면 첫 장에 완드 9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완드 9은 이미 여러 번 부딪히고 지친 상태에서 방어적으로 버티고 서 있는 카드예요. 그러니까 이 펜타클 사이의 어떤 방어적인 심리와 이어서 보자면 상대방은 우리 이번 분과의 관계에서든 다른 일에서든 이미 어떤 몇 번의 상처나 지침을 좀 겪었고, 그래서 지금은 더 이상은 다치고 싶지 않아서 어떤 방어 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긴 해요. 그러니까 이 완드 페이지의 이 관심이 우리 이번 분을 향한 거였다면 이 완드 9은 그 관심을 좀 적극적으로 지금 이번 분에게 표현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를 보여주는 것 같거든요.
뭔가 다시 상처받을까봐, 뭔가 더 두려워서, 그러니까 다가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스스로 좀 제동을 걸고 있는 게 아닌가. 근데 이 마음의 가장 한가운데에 이 심판 카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심판 카드는 지나간 일을 다시 꺼내서 이제 재평가를 하고 그 끝에서 뭔가를 다시 부르거나 되돌리고 싶어지는 카드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상대방의 마음속에 우리 2번 분을 향한 어떤 재회에 대한 욕구가 있다. 전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상대방은 지금 우리 2번 분과의 지난 시간을 이제 계속 되짚어 보는 거죠. 어떤 추억팔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그때 그렇게 하는 게 맞았나, 다시 뭐 그때로 돌아갈 수는 없을까, 약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완드 나인의 어떤 지침과 그 방어 심리 속에서도 마음 한켠에서는 이 관계를 완전히 놓아버린 게 아니라 다시 소환하고 싶은, 불러오고 싶은 마음이 꿈틀거리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다만 이 심판은 그리움만으로 끝나는 카드가 아니라 그 그리움을 실제로 어떻게 풀어갈지 그 판단하는 과정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 심판이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은 지금 이번 분과 재회하고 싶은 마음과 함께 이거를 현실적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도 같이 고민하고 있는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그리고 마지막에 펜타클 기사가 나왔는데요. 이 펜타클 기사는 서두르지 않고 꾸준하게 현실적으로 신중하게 나아가는 카드예요. 이 완드 페이지에서 봤던 우리 2번 분을 향한 설렘과 관심, 서툰 호기심 여전히 유효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은 분명히 그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카드를 다 봤을 때도. 다만 그 마음을 표현하고 다가가는 방식이 이 완드 나인이 나온 것처럼 방어 기대와 경계심이 있기 때문에 훨씬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은 더 이상 상처받거나 실패하고 싶지 않고 지금까지 어렵게라도 유지해온 것들을 다시 무너뜨리고 싶지 않다라는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심판 카드가 나올 정도로 재회를 향한 마음이 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서두르지 않고 이 펜타클 기사가 상징하는, 그러니까 돌다리도 하나씩 두들기듯이 뭔가 확인하면서 접근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분을 생각했을 때 그 설렘은, 감정은 완드 페이지처럼 여전히 살아있지만 그 설레임을, 감정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속도와 방식만큼은 이 펜타클 기사처럼 뭔가 신중하고 안정적으로 가져가려는 그런 마음 상태가 아닌가, 전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과연 상대방의 속마음은 현재 이런데 실제적으로 우리 이번 분에게 연락을 해올 것인가? 이번에 연락원을 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상대방이 3개월 안에 우리 이번 분에게 연락을 해올 가능성이 있는지, 언제가 가장 높은지 한번 연락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카드의 조합으로 봤을 때 영상을 보시는 시점으로부터 2개월 차에 저는 상대방으로부터 연락이 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2개월 차에 지금 완드 8이 나왔는데요. 이 완드 8은 여러 개의 지팡이가 동시에 빠르게 하늘을 가로질러서 날아가는 어떤 속도감 있는 전개와 소식을 의미하는 카드예요. 이 완드 8 자체가 어떤 SNS나 그런 연락, 메시지, 소식을 가리키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에 펜타클 기사로 봤던 그 신중한 준비가 어느 정도 끝나고 상대방이 실제로 우리 이번 분에게 연락을 취하는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다만 이 완드 8은 좀 지체 없이 빠르게 오는 카드라서 이 연락은 오래 뜸들이거나 예고 없이, 그러니까 어느 순간 갑자기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심판에서 봤던 이 재회에 대한 마음이 무르익고 확신이 서고 이 펜타클 기사의 신중한 준비 기간을 거치면서 이 완드 8의 시기에 그 마음이 실제 연락을 해오는 행동으로 빠르게 전환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영상을 보시는 시점으로부터 1개월 차이는 이 소드 에이스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소드 에이스는 복잡한 생각이 명료하게 정리가 되는 어떤 새로운 깨달음이나 결심의 카드예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뭐랄까요, 실제 연락이 올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지만 상대방 마음속에서 뭔가 명확한 결심이 서기 시작하는 시기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심판에서 좀 흐릿하게 있던 재회에 대한 그런 마음이, 어떤 그런 평가가 이 시기에 조금 더 또렷한 형태로 정리가 되면서 연락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확실해지는 시기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이 완드 8로 가기 전에 마음속에 결심
결심을 다지는 그런 단계로 보여지고요. 3개월 차는 여왕제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여왕제 자체는 풍요롭고 여유로운, 좀 안정적으로 자리 잡은 상태, 뭔가 급한 마음이 없는 카드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2개월 차에 연락이 오지 않았다면 이 시기에는 상대방이 오히려 그냥 지금 상태에 만족하면서 좀 여유롭게 안정을 찾아버릴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이제 3개월 차에 접어들면 이 재회에 대한 어떤 절박함이나 조급함이 좀 사라지고 굳이 좀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겠다고 느끼면서 다시 좀 그런 욕구, 욕망이 차분해지는, 가라앉는 시기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2개월 차 이 타이밍을 놓치면 3개월 차로 넘어가면 오히려 연락 가능성이 좀 낮아지고 상대방이 그냥 지금 상태에 좀 고착돼 버리는, 좀 그럴 가능성이 있는 시기로 보여져요.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2개월 차가 이 상대방이 이번 분에게 연락을 해올 가능성이 가장 높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근데 나는 2개월 차까지 내가 기다리기 너무 힘들고 시간도 아깝고 내가 지금 연락을 해보면 어떨까, 너무 답답하다, 지금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분들도 많이 보러 오시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이번 분이 지금 연락을 먼저 선연락을 하실 때 어떻게 될 것인지 선연락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선연락 하셨을 경우에 이 완드 3이 나왔거든요. 저는 우리 이번 분이 먼저 연락하시는 것도 뭐 나쁠 건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완드 3은 이미 다져놓은 것을 바탕으로 시야를 좀 넓혀서 다음 스텝을 내다보는 어떤 확장과 긍정적인 흐름을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본 상대방의 속마음을 감안을 해보면 우리 이번 분이 먼저 연락을 했다고 해서 뭔가 재회의 가능성이 낮아진다든지 좀 부정적인 흐름으로 갈 것 같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완드 3 자체가 무모하게 뛰어드는 카드는 아니라서 이미 어느 정도 기반이 마련된 상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카드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대방은 완드 9의 경계심 때문에 조심스럽긴 하지만 이 심판으로 재회에 대한 마음이 분명히 있고, 소드 에이스로 그 마음을 좀 어느 정도 명확하게 정리하려는 그런 흐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 쪽 마음의 준비는 어느 정도 되어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긴 하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 이번 분이 먼저 연락을 하시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뭐 갑작스러운 압박이라고 여기거나 딱 부담스러워서 회피하기보다는 오히려 자기가 좀 갈팡질팡 하던 것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결심을 좀 확고하게 굳히는 계기로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있어 보이긴 해요. 그래서 우리 3번 분이 먼저 연락을 지금 하셨을 때 흐름이 뭐 나쁘게 흘러갈 것 같진 않다. 이게 이제 다양한 분들이 보시다 보니까, 다만 상대방이 펜타클 기사처럼 어떤 신중함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좀 그렇게 다가가려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을 감안을 하면 우리 이번 분도 이 연락에서 너무 무겁거나 급하게 재회를 요구하거나 과거의 일을 막 파묘하시기보다는 좀 가볍고 편안한 톤, 그리고 완드 3이 나왔기 때문에 과거 지향적인 이야기보다 좀 미래 지향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게 더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그러니까 상대방은 이미 마음속으로 우리 이번 분에게 다가가고 싶어도 전반적인 심리 상태가 위축이 되어 있고 완드 9의 어떤 두려움 때문에 좀 주저앉아 있는 그런 상태라서 우리 이번 분이 먼저 자연스럽게 손을 내밀어 주시면 그 다음부터는 완드 3의 에너지로 서로 어떤 이 관계에 대한 시야를 넓혀가면서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확장이 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긴 해요. 그래서 저는 상대방이 이제 2개월 차에 연락을 해올 것 같긴 한데, 나 너무 답답해서 미치겠다, 내가 2개월까지 그러고 있어야 되냐 하시는 분들은 먼저 좀 가볍게 연락을 해보시는 것도 이 흐름을 조금 앞당길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아무래도 좀 선연락보다는 상대방의 연락을 좀 기다리시는 분들이 더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어디까지나 이제 하나의 선택지로, 그러니까 이 완드 3이 나왔다라는 것이 선연락 시에 아주 부정적인 그런 흐름으로 갈 것은 아니다, 이 정도로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두 분의 관계를 위한 조언 카드 마지막으로 뽑아보고 내용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두 분의 관계를 위한 조언 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두 분의 관계, 재회를 위한 조언 카드는 힘 카드가 나왔는데요. 이 힘 카드는 사자를 억지로 힘으로 누르지 않고 부드럽지만 단단하게 다스리는 그런 외유내강의 카드예요.
그래서 이 상대방과의 관계를 위해서도 이번 분에게 필요한 게 이 힘카드의 에너지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조급하게 몰아붙이거나 어떤 힘으로 통제하려고 하지 말고 부드러운 태도로 이제 천천히 마음을 열게 만드시는 거예요. 앞에서 이 상대방의 현재 상태가 조금 위축이 되어 있고 이런저런 고민 속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고 뭔가 이 완드나인의 경계심과 두려움을 안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이 상대방을 좀 강하게 밀어붙이거나 당장의 확답을 요구하는 태도는 오히려 이 관계에 역효과를 낼 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에는 우리 이번 분이 이 관계에 대한 상대방에 대한 조급함을 드러내지 않고 안정적이고 편안한 존재로 이 힘카드처럼 스스로를 좀 다잡고 계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감정을 그냥 막 억누르라는 게 아니라 흔들리는 모습을 상대방한테 그대로 보여주기보다는 차분하고 여유 있는 말 그대로 힘카드, 외유내강의 모습을 보여주셔라 또는 유지하셔라. 이 힘카드의 사자처럼 상대방이 아직 온전하게 마음을 열지 못하고 경계하고 있더라도 우리 이번 분이 부드럽고 좀 흔들림 없는 이런 모습을 꾸준히 보여주시면 이 경계심이 서서히 풀리게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 완드 8의 시기에 연락이 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완드 8로 나온 만큼 빠르고 갑작스럽게 이때 연락이 왔을 때 우리 이번 분이 너무 반갑거나 약간 절박한 티를 내면서 감정을 이렇게 쏟아내시면 상대방 오히려 이 완드 9의 경계심이 다시 발동해서 뒤로 물러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연락이 왔을 때 힘카드로 대처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어떤 조심스러운 접근을 강하게 몰아붙이지 말고 부드럽게 이제 받아주시는 거죠. 상대방이 펜타클 기사처럼 신중하게 확인하면서 다가오고 있는 만큼 우리 이번 분도 좀 차분하고 편안한 태도로 그 어떤 흐름에 좀 맞춰주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상대방이 완드 9에서 두려워했던 거, 그리고 다시 어떤 상처를 받을까봐 지금까지 유지해온 거를 무너뜨리는 것에 대한 불안을 우리 이번 분이 이러한 힘카드의 안정감 있는 태도로 좀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좀 덜어주신다면 상대방도 훨씬 편안하게 마음을 열고 다가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완드 8의 시기 연락이 왔을 때 강하게 다그치기보다 부드럽게 품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 이 관계를 좀 재회로 이끌 수 있는 또는 좀 긍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더 당부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이 완드 8의 에너지를 안고 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여황제가 나왔기 때문에 이 연락이 왔을 때 너무 좀 이렇게 소위 이제 밀당을 하시거나 이 한 번 연락으로는 안 돼. 뭐 두세 번은 더 해야지 내가 받아줄까 말까야. 이렇게 하시면 이 기회가 여기서 조금 끝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이 완드 8의 에너지로 왔을 때는 빨리 그 타이밍을 잡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에 이제 상대방에게 연락이 왔다 하신다면 우리 이번 분이 그 시기를 좀 밀당이나 이런 것들로 좀 소진하시기보다는 일단 잡고 이어가시면서 그 다음을 좀 도모하시는 것이 훨씬 이 재회에 있어서는 또는 재회를 바라고 있는 이번 분에게는 유리하다. 이런 말씀 제가 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자, 그러면 이번 분들 영상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는 부분 있으셨길 바라고 이 영상 시청이 도움이 되셨다면 복채는 구독과 좋아요로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도 남겨주시면 정말 너무 감사하고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좋은 주제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3번 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3번 분이 생각하신 멀어진 상대방의 근황과 우리 3번 분을 향한 속마음 카드로 한번 뽑아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가장 먼저 뽑을 카드는 멀어진 상대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전반적인 근황 먼저 한번 살펴보고 오늘의 주제 차근차근 카드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뽑은 카드는 상대방이 현재 근황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카드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현재 상대방의 근황을 한번 물어봤는데요. 이 카드의 조합을 봤을 때 상대방은 지금 전반적으로 혼자만의 시간과 공간이 좀 필요한 심리 상태에 있는 것 같고요.
이러한 심리 상태가 이성관계에서는 새로운 사람을 만들기보다는 좀 조용히 거리를 두는 쪽으로, 일상에서는 갑작스러운 변화나 전환점, 어떤 변곡점을 마주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카드를 좀 한 장씩 보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자면, 상대방의 전반적인 심리 상태를 물어본 자리에 지금 이 은둔자 카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은둔자는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혼자 내면을 들여다보는 카드예요. 다만 여기서는 단순히 그냥 혼자 있고 싶다 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상대방은 지금 스스로도 머릿속이 복잡하고 정리가 안 된 상황이라서 남한테 신경을 쓸 여력 자체가 없는 상황에 놓여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안정되지 않은 채로, 그러니까 누군가와 얽매이면 오히려 그 사람들한테도 소홀해지거나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느끼고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차라리 먼저 자기 문제부터 정리하고 싶어하는 심리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어떤 고립 욕구라기보다는 지금 상태로는 그 누구한테도 온전히 좀 집중하기 어렵다라는 어떤 자각에서 나온 의도적인 거리두기 심리가 아닐까, 이렇게 보여지긴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뒤에 이성관계의 흐름을 물어본 자리에는 바보 카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바보는 계산 없이, 그러니까 자유롭게 뭔가에 묶이지 않고 가볍게 움직이고자 하는 카드예요. 그러니까 은둔자의 이런 전반적인 심리 상태를 전제로 봤을 때 상대방이 이성관계 흐름에서 이 바보처럼 좀 가벼운 태도를 보이는 이유가 조금 더 명확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은 지금 자기 자신도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누군가와 이성적으로 진지하게 얽히면 그 상대한테도 온전히 마음을 쏟을 수 없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차라리 아무한테도 무겁게 얽매이지 않으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싶다라는 마음이 없다기보다는, 아니면 그냥 이성 관계에 아예 관심이 없다기보다는 지금은 누구한테도 책임감 있게 이성적으로 진지하게 다가갈 여유가 없고 자유롭고 가벼운 상태로 스스로를 놓아두고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성관계에서 바보가 나왔다는 것은 뚜렷하게 어떤 사람에게 마음을 주고 있다거나 구체적으로 어떤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 이렇게 크게는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이성관계 흐름에서 이 바보 카드가 우리 3번 분을 향한 마음일지 아닐지는 조금 더 이제 카드를 뽑아봐야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상생활적인 측면, 학업이나 일이나 이런 측면은 운명의 수레바퀴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운명의 수레바퀴는 예상치 못한 계기로 상황이 전환이 되는, 흐름이 바뀌는 카드예요. 내가 의식적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대세가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은둔자처럼 자기 정리에 몰두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이나 학업에서 어떤 일상, 생활적인 측면에서 예상치 못한 변화나 전환점을 맞이하면서 그 변화에 적응하고 대처하느라 마음의 여유가 없어진 걸 수도 있어요. 이 갑작스러운 변화가 이 상대방을 은둔자의 상태로 밀어 넣는 그 실질적인 원인 중에 하나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은 이 운명의 수레바퀴가 상징하는 이 변화를 감당하고 정리하는데 신경이 쏠려 있기 때문에 이성관계에서는 바보처럼 가볍게, 전반적인 심리는 은둔자처럼 조금 위축되고 고립된 상태로 지내고 있을 수도 있다, 전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오늘의 주제, 이 상대방이 우리 3번 분에 대한 속마음, 3번 분을 떠올렸을 때 상대방은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인지, 상대방이 우리 3번 분을 향한 속마음을 좀 보도록 할게요. 상대방의 3번 분을 향한 속마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카드의 조합을 봤을 때 상대방의 속마음은 우리 3번 분과의 관계를 완전히 놓아버리기는 아쉬워하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지금 이 관계를 생각하면 무겁고 지치는 감정이 앞서기 때문에 결국에 지금은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좀 쉬고 싶다라는 쪽으로 기울어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카드를 좀 한 장씩 보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자면, 가장 첫 장에 이 완드 2가 나왔어요. 이 완드 2는 이미 어느 정도 기반을 다진 상태에서 앞으로 나아갈지 말지 저울질하면서 이 다음 방향을 내다보는 카드거든요. 앞에서 이 바보로 나왔던 것처럼 상대방은 지금 이성관계에서 얽매이지 않고 좀 가볍게 지내려고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3번 분과의 관계를 완전히
완전히 마음에서 지워버리거나 내려놓은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아니면 완전히 정리할지 마음속으로 이 두 개의 막대기를 놓고 저울질하고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볍게 이 바보처럼 지내려는 그 태도 이면에는 우리 3번 분과의 관계를 완전히 손에서 놓지 못하고 나름의 어떤 미련을 가지고 계속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남아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이 다음에 이제 완드 10이랑 소드 4로 이제 이어지는데요. 이 완드 10은 너무 많은 짐을 혼자 짊어지고 힘겹게 걸어가는 카드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은 지금 3번 분과의 관계를 떠올리면 어떤 막 설레임이나 막 두근거림이나 어떤 기대보다는 이 완드 10이 상징하는 좀 무겁고 버거운 감정, 약간 책임감 이런 것들을 먼저 느끼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운명의 수레바퀴에서 봤던 일상의 변화까지 겹쳐지면서 지금 상대방한테는 이 관계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것 자체가 상당한 에너지를 요구하는 일로 느껴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성관계를 생각하면 또는 3번 분과의 관계를 생각하면 이 완드 10의 반대급부인 이 바보 카드 좀 자유로워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완드 2에서 봤던 그 저울질 자체도 이제는 좀 피곤하고 지치는 과정으로 다가오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 마지막에 소드 4로 이어지는 것 같은데요. 이 소드 4는 휴식과 멈춤의 카드예요. 어떤 수면, 잠을 자는 모습. 그러니까 잠시 멈춰서 쉬고 모든 걸 내려놓고 재정비하는 카드인데요. 이 완드 10의 어떤 무거운 피로감이 느껴지면서 마음속에서는 지금 이 관계에 대해서 더 이상 고민하거나 애쓰고 싶지 않고 일단은 그냥 좀 아무 생각 없이 멈추고 싶다, 쉬고 싶다라는 욕구가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은둔자에서 봤던 그 고립 욕구 있잖아요. 여기서도 이어지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3번 분과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겠다라는 결단도 아니고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다가가겠다라는 의지도 아닌 그러니까 그냥 지금 이 관계에 대한 생각 자체를 잠시 내려놓고 쉬고 싶은 상태라고 보는 게 가장 현실적인 것 같긴 한데요. 그러니까 두 분이 지금 이제 멀어졌다 또는 아주 현실적으로 해석했을 때 상대방이 잠수를 탔다 또는 어떤 헤어지자라 어떤 정리의 과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상대방의 속마음을 완전히 헤어졌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진 않아요. 이 카드로 봤을 때는 완전한 단절이라기보다는 뭔가 멈춤의 상태, 시간을 갖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진짜 끝이 아니라 약간 가짜 끝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을 갖고 있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상대방이 우리 3번 분에게 3개월 안에 먼저 연락을 해올 가능성이 있는지 연락운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상대방이 우리 3번 분에게 앞으로 연락을 해올 가능성이 있는지 연락운적인 측면 카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이 연락해올 가능성 카드 한번 볼게요. 이 카드의 결과로 봤을 때 영상을 보시는 시점으로부터 1, 2, 3, 3개월 차 이 마법사의 시기에 상대방이 연락을 해올 가능성이 저는 가장 높아 보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법사는 자기가 가진 걸 자유자재로 다뤄서 원하는 걸 다시 만들어내는 굉장히 의도적이고 능숙한 어떤 실행의 카드예요. 그러니까 이 마법사의 시기에는 상대방이 그러니까 소드 4로 충분히 쉬고 완드 2로 저울질 하던 것에 대해서 스스로 명확한 결론을 내리고 실제로 행동에 옮길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러니까 이 마법사는 우연이 아니라 어떤 의도를 갖고 움직이는 카드라서 이 연락은 그러니까 즉흥적인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즉흥적이거나 그러니까 감정에 휩쓸려서 갑자기 해오는 방식이 아니라 상대방이 나름대로 준비하고 계획을 해서 시도하는 형태로 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목적도 비교적 분명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뭐 안부를 묻는 정도가 아니라 이 관계를 어떤 방향으로든 확실하게 정리를 하거나 또는 재개하고 싶다라는 어떤 확실한 의도를 가지고 연락을 해올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고요. 영상을 보시는 시점으로부터 1개월 차이는 교황 카드가 나왔거든요. 이 교황은 어떤 정통적인 절차나 원칙, 격식, 체면을 중요하게 여기는 카드예요. 그래서 이 시기에 연락 오는 조금 가능성이 낮다. 이 완드 10의 어떤 그 지침과 피로함과 이 소드 사이의 휴식에 대한 욕구가 이 교황 시기까지는 좀 강하게 남아있을 수 있어서 상대방은 이 관계에 대해서 뭔가 격식 없이 편하게 연락해 오기보다는 이렇게 연락하는 게 맞나? 지금 연락하는 게 뭔가 이 체면이나 이런 부분에서 어긋나는 게 아닐까? 또는 뭐 다른 식으로 해석하면 뭐 예의에 어긋나는 게 아닐까? 약간 이런 식으로 스스로 정해놓은 기준이나 체면 때문에 오히려 더 움직이지 못하는 굉장히 그 틀에 갇혀있는 사고나 행동을 하는 시기로 보여져요.
그리고 2개월 차이는 이 완드 3이 나왔는데요. 완드 3은 이미 다져놓은 걸 바탕으로 시야를 넓혀서 이 다음을 내다보는 카드긴 해요. 또는 이제 관망이나 어떤 피드백을 이제 바라고 지켜보고 있는 그런 카드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도 어떤 연락이 올 것이다라고 풀기에는 조금 어렵다. 왜냐하면 좀 수동적인 에너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상대방의 마음속에서는 조금씩 이 앞날을 그려보기 시작하는 그런 에너지는 들어올 것이다. 이 소드사의 휴식을 지나서 완드2의 저울질이 서서히 어떤 방향을 잡아가면서 이 관계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하는 시기일 수 있고, 또 이 시기에는 3번 분을 계속해서 이제 3번 분이 어떻게 나올까, 3번 분을 관망하고 이제 지켜보는 시기라고 이제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아직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마음속으로 계획을 세우고 지켜보고 이 다음을 준비하는 단계,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3개월 차가 상대방이 실제로 뚜렷한 의도를 가지고 연락을 해올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3번 분들 중에서는 언제 3개월을 기다리냐, 지금 당장 너무 답답하다, 지금 당장 연락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선연락 하셨을 때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카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선연락 하셨을 경우에는 컵8이 나왔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우리 3번 분들이 먼저 연락하는 거는 추천을 드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컵8은 지금까지 쌓아온 것들을 뒤로 하고, 그러니까 조용히 이제 자리를 떠나는, 등을 돌리고 이제 멀어지는 카드긴 하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은 지금 이 은둔자가 나올 정도로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고, 완드 10과 소드 4가 연달아 나온 것처럼 이 관계를 생각하는 것 자체가 피곤하고 버겁게 느껴지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기에 지금 우리 3번 분이 먼저 연락을 하시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반가움보다는 오히려 좀 부담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컵8이 이 선연락의 결과로 나왔다는 것은 우리 3번 분의 연락이 상대방을 다시 이제 관계 쪽으로 끌어오기보다는 오히려 상대방이 이 상황 자체를 피하고 더 멀리 물러나게, 거리를 두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상대방한테 필요한 거는 누군가가 다가오는 게 아니라 스스로 정리할 시간과 공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타이밍에 우리 3번 분이 먼저 연락을 하시면 상대방은 이 완드 10의 피로와 소드사의 휴식 욕구가 더 자극을 크게 받으면서 오히려 이 관계에서 한 발 더 멀어지려고 하거나 아예 뒤돌아설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반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등을 돌리고 떠나는 컵8의 이미지처럼 지금의 이 선연락은 관계를 가깝게 만들기보다는 상대방을 더 지치게 하고 결국에는 거리를 더 두게 만드는 그런 역효과를 낼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기다리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특히 3개월 차 마법의 시기까지는, 그러니까 마법사의 시기까지는 우리 3번 분 쪽에서 먼저 다가가지 않으시는 게 저는 유리해 보이긴 해요. 자, 그렇다면 이번엔 마지막으로 이 상대방과 3번 분의 관계를 위한 조언 카드 어떻게 하면 제외하시는 데 도움이 될지, 자, 마지막으로 조언 카드 뽑아보고 내용 정리할게요. 자, 두 분의 관계를 위한 조언 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두 분의 관계를 위한 조언 카드를 물어봤는데 이 펜타클 9이 나왔거든요. 이 펜타클 9은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고 스스로 읽은 것 안에서 어떤 여유와 안정감을 느끼는 카드예요. 그냥 닉네임으로는 골드미스, 골드미스터 카드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대방과 잘 되기 위해서는 이 상대방에게 신경 쓰기보다는 아이러니하게 오히려 3번 분 자기 자신에게 더 신경을 쓰고 3번 분 스스로의 삶을 더 단단하게 채우면서 잘 나가는 모습 보이시면서 이렇게 편안하게 지내시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 상대방이 은둔자처럼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고 완드텐, 소드사 이 관계에 대해서 뭔가 이제 버겁게 이제 느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한테 우리 3번 분이 계속 관심을 두고 연락을 기다리면서 조바심을 내시면 그 에너지가 은연중에 상대방한테도 부담으로 전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펜타클 9이 말하는 거는 우리 3번 분도 이 시간 동안 상대방한테 매달리지 않고 우리 3번 분의 삶을 이렇게 펜타클 9처럼 채워가시면 된다. 잘 지내시면 된다. 일이든 취미든 인간관계든 우리 3번 분만의 안정된 기반을 다지면서 여유롭고 충만한 모습으로 지내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내시면 나중에 상대방이 연락을 해왔을 때 우리 3번 분이 조급하거나 아쉬운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스스로 잘 지내고 있는 안정된 사람으로 비춰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 완드 3이 나왔기 때문에 뭔가 이게 은둔자처럼 잠수 타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있지만 3번 분을 주시하고 있어요. 계속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마법사의 시기에 연락이 왔을 때, 그러니까 3개월 차의 마법사는 상대방이 의도를 갖고 명확하게 다가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충동적인 연락이 아니라. 이때 우리 3번 분이 펜타클 9처럼 이미 나의 삶에서 안정과 여유를 다져놓은 상태라면 상대방의 연락을 훨씬 편안하고 대등한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갑다고 성급하게 매달리거나 지난 서운함을 한꺼번에 쏟아내시기보다는 담담하고 안정된 태도로 응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펜타클 9 자체가 사실은 그러니까 아쉬울 게 없다라는 태도예요. 나는 아쉬울 게 없지. 혼자서도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아쉬울 건 너야. 약간 이제 이런 바이브거든요. 그리고 상대방은 이 교황의 격식과 완드삼의 어떤 계획을 거쳐서 좀 나름의 목표를 가지고 신중하게 다가오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우리 3번 분도 그 신중함에 맞춰서 차분하게 대화를 이어나가시면 돼요. 특히 우리 3번 분이 그동안 펜타클 9처럼 스스로 잘 지내온 모습들을 자연스럽게 보여주시면 상대방은 다시 다가가도 괜찮겠다라는 확신을 더 강하게 얻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래서 조급함 없이 연락이 왔을 때 3번분 스스로 이렇게 채워온 그 여유를 바탕으로 담담하게 마주하는 태도가 이 재회 가능성을 가장 현실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시기가 되면 이 펜타클 9과 이제 마법사의 이제 만남이 될 텐데 이 마법사도 상당히 여유 있는 모습으로 다가올 거예요. 겉으로 다가오는 모습은. 그렇다고 해서 3번분이 절대 위축되실 필요가 없다. 이 마법사의 에너지를 더 여유로운 펜타클 9에 아쉬울 거 없다라는 태도로 대하셨을 때 이 관계를 더 긍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 좀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3번 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마법사? 뭐 어쩌라고 약간 이런 마인드로 상대방을 대하시면 이 상대방은 이 마법사의 또 승부욕, 뭔가 원하는 것을 현실로 만들고 싶은 그 에너지가 두 분의 관계를 다시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줄 것이다. 저 이렇게 보여져서 우리 3번 분이 한번 상황에 맞는 부분만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3번 분들 영상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으셨길 바라고 이 영상 시청이 도움이 되셨다면 복채는 구독과 좋아요로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도 남겨주시면 정말 너무 감사하고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좋은 주제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4번 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요, 4번 분이 생각하신 지금은 멀어진 상대방의 근황과 현재 우리 4번 분에 대한 속마음 한번 카드에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가장 먼저 뽑을 카드는 현재 상대방의 근황, 멀어진 상대방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오늘의 주제 차근차근 카드 한번 뽑아볼게요. 상대방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카드 보겠습니다. 이 카드의 조합으로 봤을 때 상대방 전반적으로 잘 지내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지금 전반적으로는 어떤 새로운 현실적인 기회를 눈앞에 두고 안정적인 시작점에 있는 것 같긴 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 속에서 이성관계 쪽으로는 딱히 어떤 움직임이 없고 관망하듯 좀 멈춰있는 상태 같고 일이나 학업에서는 오히려 인정받고 좀 승승장구하면서 좀 주목받고 있는 좀 좋은 시기, 좀 무난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 같다. 좀 이렇게 보여지는데 좀 카드를 한 장씩 보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자면 상대방의 전반적인 심리 상태는 지금 이 펜타클 에이스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펜타클 에이스는 아직 구체화되진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시작될 수 있는 현실적인 기회를 의미하는 카드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은 지금 전반적으로 새로운 가능성이 눈앞에 놓여있는, 그러니까 나쁘지 않은 흐름 속에 놓여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새롭게 시작할 만한 여건이나 기회가 마련되어 있는 상태고 심리적으로도 한번 해볼 만하다. 그러니까 크게 불안하거나 위축된 느낌보다는 앞으로 현실적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안정적인 심리 상태이다. 전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이성관계 흐름에서는 행맨 카드가 나왔는데요. 행맨은 거꾸로 매달려서 멈춰있는, 아무것도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관망하는 카드예요. 그러니까 이 펜타클 에이스의 심리의 상태를 바탕으로 이 행맨의 해석을 해보자면
상대방은 이성관계에 있어서도 새로운 가능성이나 계기가 있을 수 있지만 그 기회를 아직 확신 있게 붙잡지 못하고 일단은 지켜보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좀 의도적으로 멈춰서. 그러니까 눈앞에 이 가능성이 자기한테 맞는 건지, 이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맞는 건지 아닌지 확실한 판단이 이성관계 흐름에서는 서지 않아서 새로운 사람을 적극적으로 만들려고 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마음을 닫은 것도 아닌, 또는 이제 멀어진 상대방이니까 누군가를 이제 만나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관계에서 어떤 변화를 추구하기보다는 일단은 속으로 좀 다른 생각을 하면서 또는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좀 멈춰 있는, 정지해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발전적인 상황이라기보다는 멈춰 있다. 그러니까 이 안에서 우리 4번분이 어떤 형태로 자리 잡고 있는지, 이 행맨이 우리 4번분인지 다른 사람을 의미하는지는 조금 이 상대방의 속마음을 볼 때 명확하게 이어서 연계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상대방의 일상, 그러니까 일이나 학업적인 측면은 지금 완드 6가 나왔는데요. 이 완드 6는 승리하고 인정받아서 행렬의 맨 앞에 서는 어떤 성취와 자신감, 인정의 카드예요. 그러니까 펜타클 에이스로 열린 새로운 기회가 일이나 학업의 영역에서는 확신을 갖고 붙잡혀서 이미 좋은 성과나 주변의 인정으로 이어지고 있을 수 있고요. 이게 제너럴 리딩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관심만 받고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상대방은 지금 이 영역에서 스스로도 만족할 만한 결과를 내고 있고, 주변 사람으로부터도 능력을 인정받고 부러움을 사거나 관심을 받거나 말씀드린 대로, 또는 스스로 어떤 자신감이 차오르는 시기를 보내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러니까 펜타클 에이스가 보여준 어떤 새로운 시작의 가능성이 일이나 학업에서는 어떤 눈에 보이는 성취로 착실하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그러니까 크게 해석하면 이제 긍정적인 흐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이 4번분을 생각했을 때 속마음이 어떨지, 자, 상대방이 4번분에 대한 속마음을 한번 뽑아볼게요. 상대방 지금 4번분을 생각했을 때 어떤 마음인지 카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카드의 좌우를 봤을 때 앞에서 이 행맨 카드 있잖아요. 뭔가 그 관망하는 듯한 태도가 우리 4번분을 향한 것도 포함된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은 지금 4번분과의 관계에서 좀 아쉬울 게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방의 속마음을 보는 거잖아요. 약간 자기가 아쉬울 게 없다라는 좀 여유로운 태도를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여러 가지를 좀 동시에 저울질 하면서도, 그러니까 자신이 관계에서 먼저 자존심을 굽히거나 숙이고 들어올 생각은 지금은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좀 카드를 한 장씩 보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자면, 가장 첫 장이 펜타클 킹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펜타클 킹은 현실적으로 안정되고 흔들림이 없는 여유를 가진 카드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은 4번분과의 관계를 생각할 때 그러니까 절박하거나 뭔가 아쉬운 마음보다는 지금은, 그러니까 나는 이대로도 충분히 괜찮다라는 어떤 여유로운 태도를 갖고 있어요. 또는 내가 아쉬울 건 없다. 또는 4번분이 다가오면은 뭐 막진 않겠지만 또 간다고 해서 내가 먼저 잡을 생각도 없다. 약간 요런 마인드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완드 6에서 봤던 일적인 성취와 자신감이 이 부분에도 좀 그대로 이어져서 우리 4번분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든 일단은 자기 삶은 이미 좀 안정적이고 만족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 특별히 조급해하거나 먼저 좀 아쉬워하는 기색은 좀 없는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이 펜타클 2가 나왔어요. 이 펜타클 2는 여러 가지를 동시에 저글링하면서 이제 균형을 맞추는 카드인데, 그러니까 상대방은 4번분과의 관계 하나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여러 선택지나 우선순위 중에 하나로 이 관계를 두고 저울질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예 뭔가 이 관계를 정리하는 돌아선 마음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행맨에서 봤던 관망하는 태도가 여기서 조금 더 구체화되는데, 우리 4번분과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붙잡거나 밀어내는 게 아니라 다른 것들과 함께 균형을 맞추면서 이리저리 재보고 있는 그런 마음 상태가 아닌가. 우리 4번분이 상대방한테 어떤 유일한 그런 목적이자 관심사가 아니라 여러 가능성 중에 하나로 지금 느끼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마지막에 이 소드 5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소드 5는 갈등 상황에서 확실하게 자기한테 유리한 결과를 챙기는 카드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관계에서 자존심을 이제 지금은 먼저 굽히거나 양보할 생각이 없어 보여요. 이 펜타클 킹의 여유와 이 펜타클 2의 저울질을 거쳐서 상대방의 마음속에서는 굳이 내가 먼저 숙이고 들어가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 관계의 주도권은 끝까지 내가 쥐고 가겠다. 이 칼자루는 약간 이러한 마음이 좀 자리 잡고 있는 것 같거든요.
나왔거든요. 뭔가 4번 분에 대해서 양보하거나 하는 그런 심적인 그런 그 갈등에 대한 여유는 좀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조금 더 이 관계에서 뭐 이런 표현을 제가 정말 쓰고 싶지 않은데 내가 조금 갑이지 않을까? 그런데 내가 이런 칼자루 뭔가 져줄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우리 4번 분이 먼저 다가오거나 확실한 어떤 신호를 준다면 몰라도 상대방 쪽에서 지금 먼저 이러한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다가올 가능성은 이 상대방의 속마음으로 봤을 때는 지금은 조금 낮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긴 하거든요. 그래도 상대방이 이 관계에 대해서 관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상대방이 4번 분에게 연락을 해올 가능성이 있는지 3개월 안에 연락운을 좀 볼게요. 이 상대방이 우리 4번 분에게 연락을 해올 가능성이 있을지 연락운적인 측면 카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카드의 조합을 봤을 때 제가 조금 현실적으로 바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3개월 안에 이 카드의 에너지로 상대방이 먼저 연락을 해올 가능성은 저는 조금은 이제 아쉽지만 낮아 보이긴 하거든요. 그냥 앞에 이제 현재 상대방의 상황과 속마음을 이제 고려해서 또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 장 다 적극적으로 다가오는 흐름이 아니라 지켜보거나 쉬거나 또는 자기 갈 길을 가는 흐름으로 이어지기 때문인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 펜타클 킹의 여유, 이 펜타클 2의 저울질, 이 소드 5의 자존심까지 상대방의 속마음이 우리 4번 분을 향해 먼저 움직일 이유를 별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 장의 타임라인도 좀 그 흐름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조금 그래도 자세하게 제가 그 이유를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 1개월 차에 그 펜타클 시종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펜타클 시종은 현실적인 거를 배우고 관찰하는 아직 실행에 옮기기 전에 공부하고 학습하는 그런 단계의 카드예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는 상대방이 우리 4번 분을 은근히 신경 쓰거나 관찰할 수는 있어도 실제로 연락으로 이어질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연락을 하는 그 시도, 행위로 그러니까 그냥 지켜보는 선에서 머무는 그런 에너지고요. 2개월 차 이제 소드사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소드사 자체는 휴식의 카드예요. 잠시 멈춰서서 쉬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재정비라는 카드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는 상대방이 오히려 이 관계에 대한 생각 자체를 내려놓고 좀 쉬려는 상태에 가까워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펜타클 킹의 여유가 여기서는 저 어떤 약간의 내려놓음, 체념, 무관심에 가까운 어떤 휴지기로 이어지면서 연락 가능성이 좀 가장 낮은 시기로 보여지고 이제 3개월 차 이제 전차가 나오긴 했어요. 그러니까 전차는 어떤 확실한 의지를 갖고 방향을 정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카드이긴 한데 이 시기에는 상대방이 뭔가 방향을 잡고 움직이긴 하는데 제가 좀 이제 보수적으로 이제 해석하는 경향이 있긴 한데요. 그 방향이 우리 4번 분을 향할 거라는 보장이 좀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전차가 우리 4번 분을 향한 그런 행동으로 이어지려면 마음에서 좀 강력한 그런 카드들, 징조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완드 6에서 봤던 일적인 성취나 펜타클 2에서 저울질하던 어떤 다른 선택지 쪽으로 확실하게 방향을 정하고 나아갈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긴 해요. 그러니까 소드 5의 자존심 있죠. 자존심과 어떤 주도권을 쥐고 싶어하는 이제 그 마음까지 감안을 하면 이 전차의 방향이 우리 4번 분과의 관계를 향할 가능성은 조금은 전체의 맥락상으로 봐도 낮아 보이고 오히려 자기의 어떤 삶의 다른 영역을 향해서 좀 현실적으로 확실하게 나아가는 흐름으로 좀 보는 게 현실적이지 않나.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석 달 동안, 그러니까 이 기간만 보는 거거든요. 이 석 달 이후는 또 상황이 바뀔 수 있고 마음은 계속 이제 수시로 변하는 거기 때문에 이 석 달이라는 한정적인 기간 동안에는 상대방이 좀 먼저 연락을 해올 가능성이 저는 약간 낮게 보이긴 하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내가 한번 연락을 해보면 어떨까? 이런 분들도 많이 보러 오시잖아요. 내가 지금 한번 상대방에게 선연락을 해보고 싶다. 그래서 우리 4번 분이 먼저 연락을 하셨을 때 어떻게 흘러갈지 카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우리 4번 분이 선연락을 하셨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물어봤을 때 이 컵2가 나왔거든요. 저는 4번 분이 이 상대방과의 관계가 정말 아쉬우시다면 이 다음을 기약하기 위해서 선연락을 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이 선연락이 어떤 재회나 어떤 이 상대방의 감정이나 마음을 바꾸기 위한 그런 좀 무겁고 진지한 연락이 아니라 이 관계를 계속 일단은 가져가기 위한
그 목적을 한 연락이라면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컵2가 원래 좀 마주보고 대등하게 주고받는 그런 균형 잡힌 관계를 뜻하는 카드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지금 펜타클 킹처럼 오는 사람 안 맞고 가는 사람 안 잡는 그런 여유로운 태도를 이 관계에 갖고 있다는 걸 감안하면 이 컵2는 이 선연락을 통해서 이 관계 완전한 회복이나 또는 재회라기보다는 약간 어떤 그 대화나 화해 그러니까 화해 정도의 선에서 좀 그 정도는 이룰 수 있는 좀 그 정도의 에너지로 전 보여지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4번 분이 먼저 연락을 하시면 상대방이 이제 무시하거나 매몰차게 거절하지 않을 것 같아요. 막 이제 무응답으로 일관한다든지 뭐 안일십 일십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펜타클 킹답게 나름의 아쉬울 게 없다라는 여유로운 태도로 우리 4번 분의 연락을 자연스럽게 받아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이 컵2가 결과로 나왔다라는 것이 대화 자체는 나쁘지 않게 서로 예의 있고 편안하게 흘러갈 수 있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오랜만에 연락에 서먹하지 않게 이 상대방이 자연스럽게 여유 있게 응해줄 거고 대화의 분위기 자체도 전 나쁠 것 같진 않아요. 근데 다만 제가 여기서 이제 말씀드린 건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재회를 바라신다면 이 컵2가 재회로 이어질 만큼 아주 강한 에너지, 확실한 에너지를 가진 카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로 주고받는 균형에 맞다라는 거는 딱 그 대화 안에서만 유효한 균형이지 관계를 다시 시작할 만큼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마음을 쏟는다까지 보기는 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펜타클 2로 여러 가지를 저울질하고 있고 소드 5로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는 약간 그런 성향의 사람 또는 마음을 그렇게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4번 분이 지금 먼저 연락을 해서 어떤 부드러운 분위기, 좀 화해하는 분위기 여기까지는 만들 수 있겠지만 그 이상으로 상대방이 먼저 적극적으로 다가오거나 관계를 다시 진지하게 이어가고자 나설 가능성은 좀 낮아 보여요. 그래서 결국 이 선연락이 두 분의 관계를 편안하게 풀어주는 정도의 효과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차후에 이 이후를 좀 그래도 우리 3번 분이 염두에 두신다면 그때를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기회를 노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연락은 되겠지만 재회라는 어떤 확실한 결과까지 끌어내기에는 에너지가 좀 부족한 상태라고 보는 게 저는 좀 현실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워낙 이제 상황이 다양한 분들이 보시고 이 관계가 아쉬운 분들이 많이 보러 오시잖아요. 자, 마지막은 두 분의 관계를 위한 조언 카드 뽑아보고 내용 정리할게요. 두 분의 관계를 위한 조언 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두 분의 관계를 위한 조언 카드를 물어봤는데 이 달 카드가 나왔거든요. 이 달은 명확하게 다 드러내지 않는, 그러니까 신비롭고 미스터리한 여운을 남기는 카드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4번 분에게 필요한 조언은 이 3개월 안에 또는 어떤 정해진 기간 안에 상대방으로부터 확실한 답을 받아내려고 하시기보다는 이 상대방한테 궁금증과 여운이 남는 존재로 각인이 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컵2가 아니라 달로 가야 된다. 전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선연락했을 때 이 컵2 정도의 어떤 화해는 가능하지만 그게 어떤 확실한 재회로 바로 이어지기에는 좀 부족한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상대방 이 펜타클 킹의 여유, 어떤 갑의 여유, 이 펜타클 2의 어떤 저울질, 이 소드 5의 칼자루를 쥐고 가고 싶어하는 사람이라서 우리 4번 분이 모든 걸 다 보여주고 솔직하게 감정 표현하고 매달리고 하면 오히려 좀 약간 시시하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달이 말하는 거는 지금 우리 4번 분이 모든 거를 상대에게 다 드러내고 보여주기보다는 이 달 카드가 상징하듯이 어느 정도의 신비로움, 그런 궁금증을 남겨두는 태도가 유리하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현실적으로 풀어보면 어떤 3개월 안에 확실한 재회를 목표로 하시기보다는 지금은 우리 4번 분이 상대방한테 다 파악이 되지 않는 뭔가 사연이 있어 보이고 궁금해지는 존재로 남는데 집중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뭔가 이 컵2스러운 그런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다면 우리 4번 분의 근황이나 감정을 다 털어놓지 마시고요. 약간의 여백을 남겨두시는 게 어떨까. 그러니까 무리하게 자주 연락하시거나 우리 4번 분의 일상, 그러니까 모든 일상이나 감정을 다 공유하거나 또 이제 연락이 이제 끊어진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4번 분이 자신의 어떤 일거수일투족을 다 SNS나 뭐 카톡 막 상매 이런 거에 다 올리시기보다는 이 상대방의 궁금증을 자극하는 방식이 차후에 두 분의 관계를 다시 이어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저는 약간 이렇게 보여지긴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연락을 하고 싶으시더라도 가끔씩 그냥 툭 던지듯 좀 무심하게 안부를 묻거나 우리 4번 분의 삶에 대해서 살짝만 보여주고 이제 구구절절 설명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나머지는 이 상대방이 다 이제 상상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 펜타클 킹처럼 여유 있는 사람일수록 다 알고 있는 뭔가 뻔한 그런 존재보다는 아직은 이 달처럼 파악을 하지 못한 그런 미묘한 존재한테 오히려 더 신경이 이제 쓰이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4번 분이 뭔가 예전과는 다르게 어딘가 달라진 듯한 뭔가 쉽게 다 읽히지 않는 듯한 여운을 남기시면 상대방 마음속에 우리 4번 분이라는 존재가 계속 궁금증과 여지로 남아있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확실한 결과보다 이렇게 뭔가 신비로운 인상을 남겨서 나중에 다시 다가갈 수 있는 그 여지, 그런 문을 열어두는 데 집중하시는 것이 가장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확실한 결과보다는 이 달처럼 신비로운 인상을 남겨서 나중에 4번 분이 다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여지, 어떤 그런 틈을 만들어 두시는 거에 집중하시는 게 더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크게 이제 이 두 분의 관계적인 흐름을 봤을 때 전 이렇게 보여져서 우리 4번 분이 한번 상황에 맞는 부분만 참고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4번 분들 영상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으셨길 바라고, 이 영상 시청이 도움이 되셨다면 복채는 구독과 좋아요로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도 남겨주시면 정말 너무 감사하고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좋은 주제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